경제학과,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갖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학습입니다. 경제 경영을 가기 위해서 내가 미시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있고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뭐 계량경제학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학습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뒷부분에서 좀 소개를 할까 하고요. 우선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학습반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창업 동아리를 갖다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창업 동아리 활동지인데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면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바탕으로 한 탐구 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지를 보면은 바로 뭐 있죠? 창업 계획이 있죠. 창업 아이템 탐색 분석지, 창업 아이템 평가지, 수학 분석을 활용한 창업 환경 분석지, 창업 제품 서비스 이름 짓기, 창업자 사업 역량 평가표,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가지. 보면은 얼추 진짜 그 신규 사업을 갖다 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든 거는 못지않게끔 이렇게 활동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쁜 학업 그 와중에서도 이런 창업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번 한 학기, 1년 동안 한번 활동을 해본다고 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하나를 갖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한 사례인데요.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하는 기입 방법, 상품 개요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추천해준 사례입니다. 휴대용 오답 노트 바인더 및 내직, 그다음 마케팅 기획 목적은 기획서 작성 목적, 마케팅 기획서 작성을 통하여 아이템 특징, 타깃 고객을 구체화하고 추진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려 함. 또한 창업 자본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잠재 고객 및 잠재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이 부수 목적임. 아이템 소개와 차별화, 아이템 특징.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30 오답 노트 스크랩북으로 스크랩하고자 하는 부분을 직접 펀칭하여 스크랩하거나 제공되는 오답 노트 템플릿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함. 타 상품과의 차별화. 현재 국내 사무용품 시장에서 출시되는 오답 노트는 대부분 B5 크기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낮고 템플릿이 비실용적인, 반대로 휴대성이 높은 단어 암기장 제품들은 10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낮거나 전체 스프링 제본으로 제작되어 문제집을 직접 스크랩하는 것이 불가능함. 오답노트 용도에 적절한 템플릿이 인쇄된 제품은 전무함. 본 제품은 철제 바인더 클립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A6를 기본 크기로 선정하여 휴대성을 개선함. 기본 내지 세종을 판매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템플릿을 제작하여 인쇄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사용 환경을 도모하고 소비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브랜드 소속감과 고객 충성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전용 펀치와 내지를 세트로 포함해 판매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시도하였음. 이러면서 이제 타깃 고객 설정한 부분도 있죠. 한번 보세요. 지역. 수험생이 많고 제품 인쇄소와 가까운 서울 지역을 우선 판매지용으로 선정함. 연령대, 가족, 소득, 고등학교 학생, 공무원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성인 수험생이 주요 고객층임. 대체제로서 필기 자동 저장,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제품군이 있으므로 중상위 소득 이하의 소비자를 타겟팅함. 라이프 스타일, 대부분의 일과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학생. 유저 특성,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긴 특성. 판매 방법, 우선적으로 판매 절차가 간편한 당근마켓, 번개장터에 입점하여 소비자 반응을 탐색하고 이후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판매할 예정. 오프라인, 공공학교 교내 축제와 매점 내 상시 판매 계약을 추진 중. 리더, 김모모는 교내 매점, 인쇄서, 바인더 판매점과의 접촉 및 계약,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 멤버, 최모모는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박모모는 설문조사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 마케팅 일정, 추진 절차 일정. 11월 중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12월 중 온라인과 교내 판매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집한 뒤 대량 생산 계획을 조정.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이제 사업 계획서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 기획서를 갖다 하나 샘플을 갖다 소개를 했죠. 어떠십니까? 이렇게 학생들끼리 동아리 부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갖다 해본다고 한다면 가장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므로 해서 충분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때 이런 경험치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겪었던 이런 내용들 학습한 걸 바탕으로 직접 시험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구현해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를 쓰기에도 가장 적합한 활동이 바로 창업 동아리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활동을 소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 경제 경영에 그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죠. 교과 선택은 뭐랬죠? 수원, 수투, 확통, 그 다음 미적분, 심리학, 인문통합수학과, 사회문화, 한국지리, 화학원, SAT, 케미스트리를 들었죠. 그러면서 교육과정이 없지만 스스로 교내활동과 연계하여 독서와 묵극관을 통해 학습한 내용. 코스여의 선형대수 수강을 들었죠. 그래서 매출액과 광고료 등과 같이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코스여의 선형대수를 수강함. 최신 선형대수 도서 등을 참고하여 최적분사, 최소제거법 등을 학습하여 단순 선형행기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함. edX에서 Introduc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 수강.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의 심리적 유형을 알아보고자 논문을 이용해 상담 지도 예방 프로그램 모색하고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고자 edX를 수강하여 사회적 유대감, 애착의 중요성, 발달 이론 등을 학습함. 경제 동아리에선 국보론을 읽으며 양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애담 스미스의 주장에 의문을 갖고 게임 이론 도서를 통해 행렬을 이용해 양자가 이익을 추구한다고 공익에 반드시 부합되지 않으면 도출함. 소논문 발표 활동을 보면 교내 동아리 편성과 활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맨큐의 경제학, 시장의 탄생 등의 경제서적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계약 이론 등에 따른 동아리 개선 방안에 대해 탐구함. 이것이 이제 합격한 학생인 거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들었고 미적분원을 들었고 인문통합수학을 들었고 사회문화, 지역이해, 한국지리를 들었죠. 묵크 동아리 개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들어가기 했고 경영 데이터 마이닝 등 온라인 강의 수강 후 기업의 CRM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보고 작성을 했죠. 교육청 주간 온라인 수업 경제 이수를 했고요. 경제 과목 이수를 했고요. 학생 맞춤형 강좌 수강을 했습니다. 관심 분야 연구 결과 영어로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했고 방과 후 경제 수학 수강을 보면 방과 후 수업 경제 수학 이해하기 요청하여 이를 수강하고 경제에 활용되는 수학은 학습하고 사례를 발표했죠. K무크에서 경제학 원론을 수강했습니다. 최저임금제 등 복지정책이 효과적인 빈곤화 정책인지 분석하고자 K무크의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소비자, 생산자 잉여, 사회 후생 손실의 정도를 계산 관련 논문을 읽고 최저임금제와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 정도를 비교해 복지정책 효과를 분석함. 이런 활동을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어떤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자율활동 예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한국은행 견학활동을 하며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와 화폐와 금융자산의 역할, 통화정책 등의 개념을 알고 금융시장과 화폐시장에 관심을 갖게 됨. 금융화폐시장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K무크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를 들으며 전반적인 미시거시 경제 이론과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이해함. 실질적인 화폐금융정책의 운영체계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거시경제론을 읽고 통화,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테일러 준칙을 통한 화폐금융정책의 운영 심화보고서를 작성함. 각 금융정책 운영체계의 장단점과 여러 국가의 화폐금융정책을 비교 분석함.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 금년도 학생부 종합전 평가 방향에서 뭐 있죠?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대해서 단순 체험만 활동이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관심이 생겨서 후속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또 제가 또 앞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부터 자율활동,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대한 부분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성이 발견되는 경우 우수한 부분을 다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적어주되 우수한 부분을 발췌해서 적어주라고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의 어떤 기재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생님이 적어줄 거고요. 적어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수성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관심이 생겨서 한 후속 활동, 책을 읽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탐구한 과정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제 세특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통계를 활용한 경제현상 분석에 관심을 가져 코스웨어의 강의, 경제경영 통계학을 들으며 다양한 확률 분포, 가설검정법을 학습함, 데이터를 이용한 가설검정을 직접 수행해보고자 통계학의 이해를 읽으며 회귀분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ISLM BP 모형에 기반한 미국 기준금리 변동과 국가별 순수출 변동 간 관계 분석을 탐구함. ISLM BP 모형의 원리를 설명하고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이 생길 때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BP 곡선을 통해 표현함. OECD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전세계 국가군으로 나누어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른 순수출 변동 방향을 도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소득과 경제 개방 정도에 따라 해외 금리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보임. 2018년을 기준으로 횡단면 분석을 시행한 뒤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구성하고 각 국가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와 순수출과의 관계를 탐구함. 우리나라의 경우 ISLM BP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설명하고 세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유의점을 제시하면 여기서 뭐죠?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이게 바로 이제 계량경제학에 대한 내용인 거죠. 바로 통계학에 대한 부분들을 고교와 대학의 연계 관점에서 경제경영 통계학 강의, 계량경제학 강의를 갖다 들은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이 나타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제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강의를 학교에 요청하고, 근데 학교에 요청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자기 지도성을 나타내는 거죠.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는 적극성을 보임. 경제수학 강의를 들으며 행렬과 벡터 연산, 행렬의 특이성, 행렬을 이용한 경제이론 분석, 다변수 함수의 미분 등의 내용을 학습함. 더 많은 예제를 풀어보기 위해 경제경영 수학 길잡이를 읽고 제약화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학습하여 소비자 문제와 생산자 문제에 적용하고 발표함.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최적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라그랑주 승수법의 원리와 적용, 라그랑주 승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풀이함. 여기서 경제경영 수학 길잡이를 읽고 읽었죠. 이런 대학들이 뭐죠? 이게 다 대학의 이제 경제수학의 이제 기초 분야에 대한 도서들인 거죠. 그다음 다변수 함수의 미습분, 저것도 다 AP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경제수학을 갖다 토대로 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심학습 과정을 나타냈고 경영학과에서 경제학과에서 수행할 학습적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뭘 잘해야죠? 영어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합격생 중에서 가장 문제점 있는 게 영어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단순히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진로와 연계해서 내가 어떻게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업 집중력이 높고 다양한 주제의 독해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문법적인 부분이나 어휘 부분에서 타 학생들보다 우수한 실력을 지니고 있음. 그래서 영문을 영어 주제로 하는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문을 완성했으며 필수어법과 어휘를 조사해 발표함. 자유주제 발표 활동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인 경제 경영과 관련해 도서 페어트레이드 포를 갖다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함. 발표를 통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후진국의 영세 농민과 노동자가 공정무역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공정무역 상품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함. 더 나아가 세계경제 불평등의 원인과 그 해소 방안에 관해 심화 탐구하기 위해 키킹 어웨이 더 레더를 읽고 제3세기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발정책들이 오히려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국제 분업화 과정에 수반된 자유무역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함. 선진국의 제3세계에 대한 무방비적인 세계시장 참여 강요가 현재의 경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세계 정부 주도의 자급자족 경제 및 인프라 산업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문 에세이를 작성함. 이렇게 적었죠. 여기서 뭐였죠? 다 영문 주제를 선정하고 영문 도서 원서를 읽고 그 다음에 뭐였죠?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고 자기 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다 영문 주제와 영문 도서를 읽고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낸 우수 사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 경영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죠. 여기서 나타낸 우수 사례가 뭐 있습니까? 바로 보시면 이제 내가 뭘 공부했다?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서 통계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경제수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바탕으로 해서 또 뭘 공부했죠? 영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있어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심화 학습한 과정을 나타냈죠. 이렇게 학생부를 통해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아까 이제 그 전 편에서 보셨듯이 나타나 있는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그 경영학 원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뭐 수리경제학,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 등 이렇게 대학에서 가리키는 그 교과와 연결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연계해서 스스로 찾아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하고 나 이렇게 대학에 들어와서 학습할 과정을 갖추고 있어요라는 보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됩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뭘 공부했니 이겁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 과정에서 저렇게 경제수학이 있고 이런 이제 심화된 통계학 과목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학교 과목이 없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라? 바로 책을 읽고 바로 그 책을 읽고 스스로 찾아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책을 찾아 공부해라. 근데 그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책이 고급 수학과 일반화학이었고요.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책이 경제경영학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경영학과 관련된 도서인 거고, 그 다음에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을 갖다 학습할 이런 도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